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로 꼭 2달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민간인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힘의 가시와 정권의 창출, 어떤 여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혹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많은 자국민들의 평화를 원하는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 책을 한번 선택하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클라스의 권력의 심리학, 부제로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을 리더로 선발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브라이언 클라스는 손에 쥔 권력이 그들을 지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책의 서두에 일반화된 통념을 던집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격언입니다. 권력의 부패에 대한 원인을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악한 사람이 권력이 강화되면서 부패하게 되었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음으로써 악하게 되고 그 악함으로 인하여 권력의 부패가 일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의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보더군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권력이라는 것을 잡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이 권력의 부패라는 원인일까를 이 책에서 살펴보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원인이고 시스템으로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결국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권력이 강해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이다. 시스템으로 절대 권력이 생기지 않고 절대 부패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권력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야만인인가? 윌리엄 골딩이 지은 파리 대왕에 나오는 아이들의 대사를 인용하여 권력 앞에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철부지 아이들도 결국에 악하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은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위계질서와 권력은 협력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런 권력이 진화하고 강해지면서 부패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 4장에서 악한 리더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둠의 3요소로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를 설명합니다. 마키아벨리즘의 목적의 정당성, 나르시시즘의 오만과 자아도취, 사이코패스의 공감 능력 부재와 충동, 무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약하게 작용될 때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강하게 작용될 때 악한 리더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5장, 6장, 7장, 8장으로 가는데요. 이런 부패한 권력의 부산물, 우리의 삶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상하다시피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하는가? 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1800년대에 액터경이 주교 크레이턴에게 보낸 서신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대의는
거의 모두가 악인입니다라는 서신을 소개하며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그만 희망을 던지는 듯하다. 결국엔 더러운 손, 학습, 기회, 감시의 현상으로 권력이 실제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권력은 실제로 부패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9장 이후로 시스템으로 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요. 더 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 책임이라는 무게와 감시와 통제를 시스템에서 그들을 잘 선발하고 그들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의 신시내투스와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한 사람으로 그들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일했고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영예로운 가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지위를 노리지 않았고 요청을 받았을 때도 사실상 거부했기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이런 지도자는 아마 하늘이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는 보다 악해지지 않을 사람에게 권력이 맡겨지게 하고 부패하지 않을 권력을 제어할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